화학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제 뒤에 있는 지금 배경 부분이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진주성에 한번 주말이 되어 가지고 한번 놀러를 갔었습니다. 어 그 가면서 인자 제가 이런저런 인자 사항을 좀 보게 되고 한번 요 뒷배경을 좀 지금 찍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뭐 그 과거를 역사를 저는 좀 볼 때마다 그 행사를 지금 진주성에서 하고 있던데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그 임진왜날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 국가가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에서 침입이 많이 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항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주동했던 분들이 그분들은 많이 인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나 그런 자녀분들이나 그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좀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인제 혜택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진주성에서 이렇게 행사를 좀 이것저것을 하시던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있죠. 그 대규모 판매 시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 상가라든지 호텔 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뿌리인 그 분별력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이러한 분별력과 사랑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결국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갑다 생각하고 같이 그 시류에 좀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모르다 보면 결국 누구한테 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 사기꾼한테 따라간다고 사기꾼한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은 중도를 걷자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판단력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게 배려하는 자세,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보는 이러한 어떤 이 태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꼭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뭐를 진행하려고 해요. 법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판사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어 뭐라 해야 될까 풍자적으로 말한 겁니다. 판사들보다 더 잘 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이나 몇 명 달고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거기에 있는 소유자나 입점주분들께서 생전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고 응?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이게 법으로 막 무장해 가지고 예 소송이나 하고 막 이래 하니까 다 겁을 먹는 거죠 다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전에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떨 때는 알면서도 '혹시 내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생살이 살다 보면 여러분 고달픕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니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그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재산이잖아. 이게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뻔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있잖아요. 건물 보존 관리하는데 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청렴해야 되는지도 이게 보일 거고요. 관리업체도 보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죠. 관리업체는 사실은 이게 건물의 그 보존 관리에 이게 전문 업체잖아요. 그 관리소장부터 해가 직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죠. 언제까지 그 관리업체가 정치적으로 놀 겁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개판이 되잖아. 결국에 모르는 시민들, 서민들만 거기 소유자 입점주분들만 다 피해만 보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거냐고요.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별력하고 그 사랑 이게 뿌리를 탄탄히 가지고 가십시오. 세상에 겁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 겁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집 밖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나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횡포를 하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이게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지 않나? 언제까지 그렇게 사기치고 다닐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여러분들 피해 다니고 다닐래요? 여러분들 재산인데. 여러분들 재산을 귀하게 여기든 귀찮게 여기면서 그냥 언제까지 '남들이 해 주겠지.'라고 하겠습니까? 남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 사기꾼들이 설치잖아요.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물 관리 효율화하고 예를 들어서 호텔 같으면 호텔 운영사 모든 그 분계장하고 회계 자료를 다 공개하고요. 소유주들에게 다 공개해야죠. 그리고 자기들 비용 처리할 거 비용 처리하고 그 소유주분들은 평가를 받는 거죠. 제대로 평가 못 받으면 뭐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 보증금 같은 걸 왜 안 받는가 하는 겁니다. 또 재소순하에 줬으니까 해야죠. 이거는
양측이 다 좋다니깐요,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소유자든 그 수익민이든. 양측에게 페널티를 물 수 있다고요. 그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좀 저는 볼 때 가끔 이렇게 좀 답답한 점이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언제까지. 집합 건물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력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기꾼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몇몇 그 양아치 같은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앞잡이 세워 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주겠죠. 어? 그렇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언제까지 이러 두고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그렇다고요. 이 썩어 자빠진 곳에. 그럴 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 청산할 거 청산시키라고요.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는 꼴통 보수입니다. 꼴통 보수. 진짜. 저는 뭐 진보 이런 쪽이 아니고 꼴통 보수라니깐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에 있는 그 사유재산 이런 걸 누군가가 침해를 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재산이잖아요. 소유주 여러분들의 재산. 아니 호텔 같은 데 예를 들면은 왜 운영사는 그냥 수임일 뿐이잖아요. 왜 그 모든 정보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하시라니깐요. 그 철저하게 감찰을 하시고요. 감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이잖아요. 계약을 해서. 다 요즘은 예 대형 그 운영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또. 젊은 이런 이게 대형 운영사 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운영사는. 그 꼭 안 그런 데가 운영사들이 보면 꼭 그런 데 들어와 가지고 그 법인을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거기에다 호텔에다가 법인을 세워 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세워 가지고 거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내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규모 판매 시설이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앉아 가지고 관리업체 법인을 세워 가지고 빨대 빨아먹는 인간들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이게 뭐 진짜로 이게 전 저주합니다 그런 인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이게. 이 도둑놈들하고 사기꾼들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수완박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 검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야 돼요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경찰도 물론 잘하기는 하는데 잘할 수는 있는데 검사만큼 법률적으로 제대로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가 막 이것저것 뭐 일하기도 바쁘고 하니까. 법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이 판단이라든지 지시하는 능력은 아직 저는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처리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자영업자부터 해서 특히 있잖아요.
하루 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런 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게 도둑놈들, 예, 사기꾼들 있잖아요.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 이게 집합 건물이 좀 바뀌면요, 대한민국 분명히 좀 많이 바뀝니다. 집합 건물이 진짜 많이 썩어 있어요 지금, 전국 각지에. 확실히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주 여러분들이 분별력 반드시 가져야 돼요. 스스로가 갈고 닦으셔야 된다고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은 그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건물 보존 관리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말장난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돈 가지고 장난치지를 않나. 여러분들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기꾼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를 말려야 됩니다. 씨를 말려야 돼. 어디 감히 말이죠. 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음? 임진왜란도 다 거쳐왔지, 어? 몽고 침입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해냈지, 6.25 전쟁이 일어났지, 이런, 어? 이 한많은 민족인데, 이 한많은 민족에서 그나마 지금의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기까지 여러분들 수많은 국민들, 예?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리셔 가지고 이렇게 일궈 나갔다고요. 묵묵히 말이죠. 근데 어디 감히 말이죠. 피땀 흘려서 일궈 나간 것을 누군가가 사기를 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배 터지게 잘 먹으라 그래 사기꾼들아. 터지게. 배 터지게.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계셨을 때 잘 살아보자 걔가 다들 피땀 흘리고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럼 민주화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기까지가 얼마나 어? 힘들었다기보다 스스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자정작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지판 건물도 마찬가지로 자정작용을 하시라고요. 외부에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부터가. 사기꾼들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말하는 거 말장난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강아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잘 다 잘 여러분들이 음식도 주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잘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한테 잘하잖아요. 사기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여러분들 있잖아요. 덩쳐 먹으려고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자 여러분들, 입점자 여러분들 그 근본 뿌리인 분별력과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가 집합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아셔 가지고 특히 집합금 대규모 판매 시설 그리고 대규모 상가, 시장, 호텔 이런 데 여러분들이 꼭 잘 살펴보십시오. 시행사, 운영사 뭐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월급을 많이 받아 처먹고 뭐 그게 무슨 월급을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봉사 봉사직인데 예? 이런 개판으로 하면서 사람들 가스라이팅 시키질 않나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그걸 유심히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러분들께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늘 이제 강건하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음. 반드시 해내셔야 되고요. 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